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 때문에 밤새 울다가 겨우 용기 내서 이 채널에 글을 쓰는 중입니다. 저의 남친이 최근에 제게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 여동생과 사귀겠다는 거였죠. 기가 막혀서 저는 그 자리에 잠시 기절한 듯 얼어버렸습니다. 이미 약간은 눈치채면서 조심조심 근 몇 달을 보내왔는데 기어이 이 일이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생각하니 눈앞이 그대로 꺼멓게 흐려지면서 빙빙 돌더군요. 제 여동생과 남친이 우리 집에 둘만 있던 어느 날에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이미 몇 달 전에 제가 목격했지만 저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일로 남친과 저의 아름답던 추억을 깨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저만 눈 감으면 되는 일이다 생각하며 그저 모른 척 대신에 동생에게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남친에게는 우리의 희망찬 미래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를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끔 해서 그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동생과 남친은 둘 다 같은 날에 어딘가로 사라지더니 일주일이 지난 후에 서로 하루 간격차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 동생은 친구들이랑 야영을 갔다 왔다고 했고 남친은 회사 일이 바빠서 연락도 통 못했고 계속 야근 중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그를 10년 넘게 보아왔기에 거짓말하는 것쯤은 이미 눈치를 단번에 챌 수 있는 지경이라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더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심약한 애라서 그런지 이후로 제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했고 남친이 동생에게 사준 것이 분명한 비싼 속옷 세트가 빨랫대에 널려 있는 것이 보일 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저와 남친은 대학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만났고 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에 교회 사람인 그 애도 스스럼 없이 우리 식구들과 친해져 갔지요. 저와 남친은 처음에는 그저 그 나이대의 청년들처럼 건전하게 서로 숙제도 도와주고 시험 기간이 되면 과목별로 요점 정리한 것도 서로 돌려보면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남친이 야한 영상을 보고 왔다면서 제게 그걸 다시 같이 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했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방문을 꼭 잡근 채 컴퓨터를 켰습니다. 우린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외국 배우들이 나오는 야시시한 영상과 어딘지 모를 나라의 사람들이 격정에 겨워 난리가 난 영상 등등 온갖 종류의 것들을 섭렵했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그런 것들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거부감 없이 시청했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남친은 뭔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둘이서 이런 걸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장면들을 모방해보자고 그가 제의했고 저 역시 호기심이 왕성할 시절이고 대학생답지 않게 그런 점에서는 개방적인 편이라서 동의했습니다. 한적한 일요일 오후였고 다들 교회에 가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동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보가 살던 동굴이 그 산에 있었고 언제부터인지 바보가 떠난 후로 텅 비게 되었는데 우리는 때마침 그곳을 발견하고는 참 다행이다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꼭 껴안고 영상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며 서툴게나마 우리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환상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서툴게 하던 입맞춤이 그날따라 몹시 달콤하게 감겨왔고 화면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해보려고 이리저리 나름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좁고 낮은 동굴에서는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간질간질 그렇게도 감질나게 약올리며 우리를 거기까지 오게 만든 그 감정이 끝내는 막 사그러지려던 즈음 우리는 뭔가 모르게 무안해져서 서로를 쳐다보며 씩 웃음 짓고 말았습니다. 이후로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때 일은 점점 잊혀졌고 직장을 들어가서는 집안끼리도 그저 묵인하는 식으로 우리의 탐닉적인 연애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미 그쪽 방면에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어 있고, 저는 그 말고도 다른 남자들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엮이는 2년차 직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친구의 이야기에 끌려서 몇 번은 여자들끼리의 모임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온 여자들은 다들 남친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큰 만족과 자신의 풍성한 체험을 위해서 그런 모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도 성도 묻지 않은 채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서는 뿔뿔이 둘만이 있을 곳으로 바삐 찾아갔습니다. 저와 파트너가 된 여자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위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무척 우울한 얼굴을 한 그녀는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여자가 좋다면서 저를 이리저리 쓰다듬고 사방으로 침을 묻혔습니다. 그 모임에서 여러 여자들을 만났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그녀는 그날 제게 난생 처음에 많은 느낌들을 선물로 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친과 만나는 것이 조금은 색다른 자극이 되었기에 그 모임을 변함없이 드나들며 다른 여자들을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임을 알려준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던 날, 저의 여동생과 뭔지 모르게 심각한 얼굴로 방 안에서 한참을 소곤소곤 이야기 나누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동생도 그 친구의 이끌림으로 그 모임에 갔었으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련으로 힘겨워하던 동생이 그 모임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과감하게 형부될 사람과 그렇고 그런 짓을 벌인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의 행위에는 무지하고 호기심만 가득했던 저와 제 남친이 그 옛날 바보 동굴에서 그 동굴 이름 마냥 순진하고 순박하게 서로를 갈구하면서 시작된 탐닉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처럼 제 동생도 그런 수순을 밟았으리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동생이 저의 남친과 통화하는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대화의 흐름이나 여러 정황으로 봐서 통화의 상대는 저의 남친이 분명했지요. 둘은 폰으로 은밀하고 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에 동생이 격정을 참지 못해 몸을 뒤틀며 내뱉는 열정과 환희의 소리가 벽 너머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부와 처제가 될 사람이 절대 아니란 것이 느껴져서 저는 몫이 엮였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저를 이렇게 나락으로 내던진 상황에서 단순한 파트너 만남 이상은 원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그저 제 동생과 더 당당히 즐기려고 저와 헤어진 것이란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뒷산으로 가서 바보 동굴이 있던 자리를 헤맸습니다. 무성한 풀과 몇 해 전 심한 장마에 떠내려온 토사에 덮여서 바보 동굴은 흔적을 감추어 버린 지 한참이 되었지만 애써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사랑을 흉내내었을 숱한 바보들은 어디서 세상을 떠돌며 야근 척하며 살고 있을지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